안녕하세요. 작가 신경원입니다. 오늘도 목소리로 인사드립니다. 삶이 엉망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미치도록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럼 무기력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변에서 저한테 참 대단하다,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진짜 대단한 일을 해서라기보다는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또 멘탈이 강한 편이 아니라서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면 수시로 멘탈이 무너지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기력에서 탈출하는 노하우가 쌓였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돈도 없고 꿈도 없던 30대에서 10년이 지난 지금 꿈도 이루고 감사하게 살고 있으니 그 노하우가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어느 미대생의 고민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 미술 학원을 몇 달 다닌 것 외에는 예술과 거리가 멀었는데 디자인 학과로 진학했어요. 순수 미술이 아니라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공이라 그나마 진도를 따라갈 만했지만, 일찍부터 예술을 가까이 했던 동기들과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전공 수업에서 나고자가 되는 것 같아서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공모전도 기회가 되는 대로 나갔어요.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어요. 도전하면 할수록 저의 부족함이 선명해지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학생처럼 전력을 다해 열심히 사는데 성과가 없으면 정말 번아웃이 오죠. 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주변의 상황이 안 따라주어서 일을 못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실행하면 안정감을 느끼는 편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계획이 별 의미가 없어요. 아침만 되면 코로나 소식에 그냥 발목이 탁 잡혀요. 계획을 다 취소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일을 해도 끝이 안 보일 때는 진짜 현타가 오죠. 그냥 다 놓고 훌쩍 떠나보려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무기력이 되게 심할 경우에는 밤에 눈을 감을 때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무기력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해서 쓸 에너지가 더 이상 없는 경우. 뭔가 하긴 해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주로 번아웃이나 슬럼프 때문에 무기력해지는데, 부정적인 에너지를 빨리 떨쳐버리도록 몸을 막 움직입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운동을 해요. 불필요한 물건이나 옷을 정리해서 버리기도 합니다. 기분이 상쾌해지고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생긴 힘으로 더 좋은 에너지를 추가로 만들어요. 친구와 기분 좋은 수다를 떨거나 굉장히 에너지가 있는 책이나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깊게 무기력에 빠졌을 때는 첫 사업이 실패했을 때였어요. 그때는 세상이 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모든 것이 다 내 잘못 같기만 하기도 하고, 누가 위로나 격려를 해줘도 별로 힘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벤치에 앉아서 멍하게 있는데 갑자기 땅으로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처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건 해피엔딩의 과정일 뿐이야, 분명히 웃으면서 이야기할 날이 올 거야 라면서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승철의 아마추어라는 노래가 참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 노래 매일매일 들었는데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폐와 심장 중간 부분에 큰 종양을 떼어내서 수술을 했어요. 폐 쪽이라 수술을 하고 나니까 숨 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몸이 아프니까 정말 만사가 귀찮고 의욕도 없더라고요. 그때는 새로 시작한 사업이 막 잘 되기 시작해서 직원도 늘고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를 할 때였는데, 몸이 아프니까 희망도 기쁨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서 5살 된 조카가 까르르 웃는 소리에 갑자기 몸에 에너지가 쑥 들어온 느낌이 났어요. 그 순간부터 제가 힘을 내고 회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설거지, 운동, 집안 정리와 같이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는 것, 힘이 되는 노래, 까르르 웃음소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무기력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기력해지면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인상만 왜 이 모양이지? 왜 나만 이래? 이런 말들이요. 의식적으로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미국 예일대 역사상 가장 인기가 많은 로리 산토리는 행복의 과학을 가르치는 행복 교수예요. 그 교수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재미라고 했어요.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것보다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친구도 도움이 되었지만 평소 개인적으로 가깝지 않은 지인을 만난 것도 도움이 되었어요. 존경하는 교수님이나 비즈니스 관계의 사람이랑 만나서 내가 지금 현타가 왔다 이런 얘기는 굳이 하지 않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꼭 격려가 되는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오랫동안 무기력에 빠져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막 이렇게 미루고 막 닥치만 하고 최근에는 정말 열심히 일을 미루지 않고 능동적으로 하길래 무기력을 어떻게 극복했냐 물었더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서라고 합니다. 혹시 너무 오래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본업을 바꾸거나 그럴 수 없다면 투잡이나 취미로라도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무기력이 자신의 삶을 장악할 때까지 놔두지 말고 조금이라도 낌새가 보이면 빨리 대처하는 것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지는 특별한 장소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여행 가방을 메고 공항으로 간다고 합니다. 여행 기분을 느끼는 거죠. 저는 호텔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호텔 로비에서 오고 가는 사람을 멍하게 보고 있으면 기분이 한결 좋아지고 활기를 되찾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자료와 노트북을 다 들고 호텔 카페나 바에 가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감사와 겸손이라고 합니다. 무기력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감사일기예요.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일기장에는 감사할 일 3가지를 쓰는 칸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어떨 때는 이 칸을 채우기 위해서 짜내서 쓰기도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그게 또 좋은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앞에 소개해드린 미대생한테는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학생, 겁을 먹으면 학생이 원하는 걸 절대로 못 찾아요. 학생이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이것저것 해봐야만 알 수 있어요. 안 해보고 생각만으로 어떻게 알아요? 지금 실패가 많은 건 당연한 거예요. 깔때기 알죠? 깔때기 윗부분은 엄청 넓잖아요. 아래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학생은 지금 그 넓은 부분에 있는 거예요. 가능성을 넓게 펼쳐두고 좁은 구멍으로 통과할 그 마지막에 무엇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사실 그 미대생은 그 고비를 성장의 과정으로 겪고 고비를 넘어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어요. 소개해드린 사연은 조유미 작가의 신간, 또 오해하는 말, 더 이해하는 말에 소개된 작가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기력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도 크고 작은 고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크고 작은 무기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서 자신만의 내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소리 영상을 한번 올렸다가 비공개로 돌렸는데 그때 댓글 하나가 달렸어요. 그 댓글이 이 영상을 다시 찍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용기내어 댓글을 남겨주신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댓글도 저에게는 정말 좋은 에너지가 됩니다.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행운이 따르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